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임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비전문 관리지역 환경보전 하고 있는 데도 그다음에 강원도의 7개 지역에 태어난데 다양한 저감 사업 이런 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불법 임의 경작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리했던 부분, 그리고 오늘 그 지역 일부를 한번 저희가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불법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장에서 들어보게 되면 조금씩 그래서 1, 2년 내엔 잘 티도 안 나지만 좀 지나면 누적돼서 좀 불법 경작지 면적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지난 7, 8년 동안 하다 보면 증가, 감소되는 경향도 있어서 그런 내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저희가 이제 원주민환경청에서 이런 비전문 관리하기 위한 어떤 혁신 방안 이런 내용들 조금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24년에는 그 27개로 되는데요. 지금 25년 당진청까지 포함해서 토탈 28개 지역이 비전문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고요. 7개 지역이 강원도에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문 관리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린 예산이 한 3,800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요. 이 비전문 관리 지역은 지자체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게 승인이 되고 그다음에 관리 대책을 수립한 다음에 각각 구체적인 어떤 저감사업 그 시행계획을 갖다 수립합니다. 시행계획이 수립된 다음에는 매년 이행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 안 되고 있어도 어떤 페널티가 없으니까 관리적으로 신청한 다음에 하기 쉬운 사업들만 지자체에 좀 시행하는 경향들도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런 그 예산 집행률을 보게 되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페널티 이런 재정 관련된 연구도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비전문 관리 지역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언론에서는 아직도 하면서 흙탕물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에다 조사해 본 결과 23년에는 1,515개의 저감 사업이 지금 다 설치가 됐거든요. 저희가 현장을 1,515개를 매년 다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 관리 현황을 봐서 유지관리가 필요한 곳에서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여기 SS, BOD, TNTP, TOC 이렇게 해가지고 수질 저감 효율을 나타내는 자료들을 정리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총량제랑 연계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을 경우 지역의 어떤 개발 과량을 하는데 그런 내용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아마 지금 정부에서는 총량제랑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 비점 저감 사업과의 연계, 농업 비점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어떤 드라이빙 포스를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도 다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저것 관련된 연구를 좀 수행했고, 여기 보시면 다양한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흑탕물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아마 오늘 토론도 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 과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자원리 지역에 대해서 과업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하루에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위성사진을 그때는 구할 수가 없어서 비행기를 띄워서 3일 정도 자원 지역을 다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 경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점용 허가를 받았는지 안 했는지 이런 내용들 다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위성사진과 현장도 조사하고 지적도도 이용해가지고 실제 무단 경작을 하고 있는지, 저희 무단, 불법, 임의 이런 용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 이제 하나로 통일하려고 했는데 이제 실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용어는 이것이 적합하다 매번 바뀌었지만 어쨌든 합법적이지 않은 경작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불법 경작지에서 이렇게 현장도 다 조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는 불법 경작도 있는데 이걸 과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국어가 있는데, 국어를 사실은 요즘 기기가 좋으니까 다 하나로 터서 큰 경작지 만들고, 그래서 경사장이 상당히 길어지니까 토양실도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어를 갖다 보관하는 거는 가능하겠죠. 근데 쉽지는 않을 테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저희가 해본 결과 국어를 보관하게 되면 경사장이 짧아져가지고 토양질량이 전반적으로 한 15에서 20% 정도 토양질량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흙탕물 저감 대안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처음에 이제 불법 경작지 하면서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지자체에서 보실 수 있게 시스템도 다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갔다 온 곳인데요. 자원리산 254-5번지를 보게 되면 이게 사실 지적도랑 실제 이제 실경작지랑 비교해 보면 위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 위에 빨갛게 표시된 부분들을 보게 되면 경작지랑 실제 경작지 모양이 얼추 비슷한데 저 밑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저희 이마인 곳에 있고요. 그 옆에 실제 저기 개인이 갖고 있는 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적 불구법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한 40% 정도가 불법 경작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산면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랗게 표시된 부분, 노랗게 표시된 부분 보게 되면 실제 불법 경작지라고 저희 생각에 판별이 되고요. 주변에 뭐 개인 땅이 있거나 지적 불법에 대한 문제가 없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불법 경작지라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가, 자운, 뭐 도암, 그다음에 대기, 골지, 주천강 유역에 대해서 불법 경작지를 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보시면 실제로 불법 경작지는 뭐 생각보다 많고요. 이거 할 때 저희가 이제 컴퓨터상에서 유성 사진에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떤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페널티 이런 재정 관련된 연구도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비정한 관리 지역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언론에서는 아직도 흙탕물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에다 조사해 본 결과 23년에는 1,515개의 저감 사업이 지금 다 설치가 됐거든요. 저희가 현장을 1,515개를 매년 다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 관리하는 걸 봐서 유지관리가 필요한 곳에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총량제랑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 비정저감 사업과의 연계, 농업 비정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어떤 드라이브 포스를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사업들도 다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 관련된 연구를 좀 수행했고 여기 보시면 다양한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흑탕물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아마 이 오늘 포럼도 지금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 과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자원리 지역에 대해서 과업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하루에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위성 사진을 그때는 구할 수가 없어서 비행기를 띄워서 3일 정도 자원 지역을 다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 경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점용 허가를 받았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내용들 다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위성 사진과 현장도 조사하고 지적도도 이용해가지고 실제 무단 경작을 하고 있는지 저희 무단, 불법, 이미 뭐 이런 용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도 이제 하나로 통일하려고 했는데 이제 실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용어는 이것이 적합하게 매번 바뀌었지만 어쨌든 합법적이지 않은 경작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불법 경작지에서 현장도 다 조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는 뭐 불법 경작지도 있는데 이걸 과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국어가 있는데 국어를 사실은 요즘 기기가 좋으니까 다 하나를 터서 큰 경작지 만들고 그래서 경사장이 상당히 길어지니까 토양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사실 9월 갖다 보관하는 거는 가능하겠죠. 근데 쉽지는 않을 테고요. 그러나 어쨌든 저희가 해본 결과 9월을 보관하게 되면 경사장이 짧아져가지고 토양실량이 전반적으로 한 15에서 20% 정도 토양실량이 줄여줄 수 있거든요. 흙탕물 저감 대안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처음에 이제 불법 경작지를 하면서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지자체에서 보실 수 있게 시스템을 다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갔다 온 곳인데요. 자원리산 254-5번지를 보게 되면 이게 사실 지적도랑 실제 이제 실경작지랑 비교해 보면 위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 위에 빨갛게 표시된 부분들을 보게 되면 경작지랑 실제 경작지 모양이 얼추 비슷한데 저 밑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저희 이마인 곳에 있고요. 그 옆에 실제 저기 개인이 갖고 있는 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적 불구법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한 40% 정도가 불법 경작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산면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랗게 표시된 부분, 노랗게 표시된 부분 보게 되면 실제 불법 경작지라고 저희 생각에 판별이 되고요. 주변에 뭐 개인 땅이 있거나 지적 불법에 대한 문제가 없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불법 경작지라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가, 자운, 뭐 도암, 그다음에 대기, 골지, 주천강 유역을 보시면 실제로 불법 경작지는 뭐 생각보다 많고요.
이거 할 때 저희가 이제 컴퓨터상에서 유성 사진에 이제 마우스로 클릭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떤 차이가 발생이 돼서 저희는 대략 한 300평 정도 이상의 불법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불법 경작이 이루어지니까 이걸 갖다 조치를 갖다 해야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원주지방경청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2015년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계속 불법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가서 보게 되면 조금씩 오늘도 보게 되면 사면을 덧면을 좀 이렇게 조금씩 먹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어떤 경작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거에 집중적인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니까 이걸 지자체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딘지 저희가 뭐 도면을 프린트해서 드릴 것도 아니라서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환경공단에서 이제 전체적인 기점 시스템을 운영해야 된다 해서 그걸로 넘기긴 했는데요. 그래서 25년도 지금 올해도 과학을 수행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같이 반영되어 이제 정보 시스템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저희 하는 방법들은 위성 사진을 저희가 매년 한 4월달, 5월달에 구입을 하고요. 그 위성 사진을 다 바탕으로 저희가 디지털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 지적도를 저희가 중첩시켜가지고 그것이 점유허가를 받았는지 아닌지 그래서 국유지, 군유지, 시도의지에 대해서 점유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니면 임대계약을 갖다 연장했는지 아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뭐 임야를 갖다 점유허가를 받으면 농사용이 아니라 실제는 무슨 뭐 전신주 뭐 그런 목적이지 사실 농사를 짓는 목적으로 점유허가는 안 해주는데 좀 아닌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사례를 보게 되면요. 저희가 이제 비천문형 관리 지역에 있는 모든 지자체 분들하고 계속 연락을 해서 점유허가 자료를 갖다 1년에 2번 받고요. 그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불법 임의경 전지를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저희가 이제 거버넌스 사업도 많이 했는데 사실 오늘 그 자원지에 갔을 때 저희가 놀랬던 것은 뭐냐면 거기 보게 되면 고랑과 고랑 끝에다가 양파망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농민분들에서도 흙탕물을 주기 위해서는 끝에다가 양파망을 하는 식의 효과가 있구나는 걸 보면서 이게 사실 시간이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가능성 있는 방법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 시작했을 때 뭐 10년을 바라보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 2016년부터 시작할 때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드론을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관리하고 그때 보면 불법 경작지율이 살짝 떨어지거든요. 그러다가 좀 지나고 나니까 다시 올라가고 현수막에 대한 효과는 또 시간이 지나면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멀리 퍼뜨리시는 방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하면서 지자체 분들을 뭐 1년에 한 2번, 3번 꼭 만나서 의견을 듣지 뭐 특별 이것을 관리하기에는 해당 법령이 뭔지 그래서 이것을 했을 때 어떤 법을 통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 정리를 해서 그 시스템에 탑재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걸 통해 가지고 관리했던 사례도 같이 올려면서 다른 분들이 오셨을 때 이걸 보면서 이렇게 가지고 불법 경작지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뭐고 다른 시군에서는 이렇게 했구나라는 정도까지 올려놓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면 뭐 전담, 그다음 하천, 그다음에 뭐 산림일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 다 받아봤는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한 명 정도 지자체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래도 모든 업무를 하면서 이것도 특화된 일을 또 할 수 있는 건 사실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걸 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걸 전담할 수 있는 특히 이제 비점오염 관리 지역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비점 관련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뭐 수년 동안 하면서 공무원분들이 바뀌고 하면 또 얘기해야 되고 이게 사실은 이제 계속 돌아가는 부분이라 이걸 이제 전문위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역에서 한 명씩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여기 시작할 때는 산림청에서 FGS를 이용해서 일단 경작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저희 이제 항공기를 띄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매년 현황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을 통해서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사례들도 저희가 이제 2016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 보게 되면 뭐 산림청에서도 보게 되면 문제가 되면 거기다 철종을 치우고 나무에다 심어버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사례를 갖다 보게 되면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통해 가지고 실제 여기 관리됐던 사례들도 수십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매년 이게 반복적으로 되고 산림청도 저희가
물어봤을 때는 직원이 국공장 사립청은 세 분이 이걸 관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도 하시고요. 어쨌든 뭐 사립청 관할 또는 그외 뭐 지자체에서도 인력 부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만들었을 때 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실제 갖다가 다 보실 수 있게끔요. 그래서 사실 핸드폰을 보시면 해가지고 불법 임의경직질 하고 있는 것이 여기니까 관리를 하고 거기다 기록도 할 수 있게끔 다 모든 것을 다 시스템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빅점을 여기 이제 불법 경작지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16년 했을 때 이 지역에 대해서 밑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도 가고 막 했는데 사실 저희 학계에서는 연구만 했지 이걸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 부분들은 원주지방행정에다 결과를 딱 보고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갈 때 같이 해가지고 뭐 조치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 같이 되는데 이게 매년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이것이 지자체랑 협력해서 또는 이런 시민 포럼을 통해 가지고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제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한번 현장도 가고 조사하고 했던 자료들이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자원리 지역에서 했던 부분들은 사실 이게 제일 크거든요. 전체 합치면 필지 3개가 있는데 그 필지 3개만 합쳐보게 되면 거의 한 9,000평? 뭐 이 정도 되는 건 엄청나게 큰 필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40%가 불법 경작지로 조금씩 확장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거 먼저 줄이게 되면 그 전체 불법 경작 비율도 확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뭐 실질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적 불부합 관련돼서 저는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는 지적 측량을 하지 않으면 고소고발을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또 들어보게 되면 GPS 측량을 통해 서 또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내용들이 약간 뭐가 됐던 간에 불법 경작은 좀 줄여서 이런 흑당물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번, 2번에서 1번 지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2번 지역에서도 보게 되면 1번 지역은 사실 부교림이라고 됐을 때 그게 지적 불법지처럼 생기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적도상에는 있는데 현장에는 저희가 봤던 경작지 외에 다른 건 없었고요. 근데 이분이 답변을 부교림인지 몰랐다고 하시길래 이거는 그러면 지적 불법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다 불법 경작지인가 해서 몰랐다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 점지를 관리하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해서 나중에 뭐 보고 사업을 하고 이게 실제로 보게 되면 그냥 저희 생각에 지적 불법에 대한 문제가 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문제가 될지 그래서 불법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도 현장에서 보게 되면 매년 갈 때마다 산이 조금씩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거 보게 되면 솔직히 겉면이 이렇게 되는데 위에서 보게 되면 한 1m 근데 조금 몇 년 지나게 되면 면적이 확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 복합적 누적되는 부분들을 올해는 저희가 분석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하게 되면 불법 경작 중에서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 갔을 때는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저희 손백에다가 퇴비를 갖다 올려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예전에는 야적 퇴비 해가지고 트럭을 덤프시켜가지고 야적 퇴비 관리를 제대로 안 됐는데 손백을 하니까 그나마 저희 중에 그나마 다행이고 오늘 갔더니 그 고랑에다가 양파만 다 벗어 토사가 유출되지 않게끔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걸 보면서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희망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수막을 각각 지역별로서 2개씩 해가지고 한 10몇 곳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사실 하다 보니까 개천대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또 저희가 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천대만 저희가 허가를 받고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걸 이렇게 해서 좀 알려드리고 시민단체에서 시민 포럼에서 이런 부분을 갖다 좀 널리 알려주시는 것도 하나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거버넌스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버넌스 사업을 통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플러스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 저탄소 농산물 인증 관련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 그 연구진에서 그 부분에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천면 관리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환경공단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했던 분석 결과를 꼭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현재 불법 경작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보시고요. 이 외에도 여기에 저희가 그 모니터링한 자료들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질이 개선되고 있는지 아닌지 되어 있고요. 위치되어 있고 그 사진을 매년 봐서 양호한지 불량한지 해서 그 관리 상식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시면 현재 우리 예를 들면 인제 내에서는 뭐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행계획서를 수립할 때 그 면적에 따라서 현장에 가가지고 필요한 사업들에 따라서 그것이 정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제 생각에는 시행계획에 따라서 하는데 아마 예산 집행률은 100%는 아니기 때문에 뭐 빨리빨리 쓰시면 아마 다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무단 경작지 경작 현황 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쓰고 있는데 이거를 처음에는 갖다 관리 카드를 뭐 컴퓨터 파일로 갖다 저장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바로 보실 수 있게끔 다 이제 사이트를 관리하는 거고 사실 이 7개 비정규 관리 지역의 경작지가 3만 9천 몇백 개가 있거든요. 거의 한 4만 개 되는데 4만 개 거의 다 돌아다닙니다. 왜냐면 드론을 갖다 띄우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약간 평지에만 드론을 나눠서 경작 여부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같은 것들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드론을 갖다 이용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EB랑 뭐 EBX라는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하는데 옛날에 몇 년 전에 저희가 할 때는 겁나서 못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한 40% 50% 날려가지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야적 대비 또는 뭐 객토하는 거 이것을 다 파악을 합니다. 그 파악한 내용을 GIS 그 맵으로 만들어서 우측에 있는 GIS 맵으로 만들어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공유하고요. 그래서 지자체에 계신 분들, 그래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저기 야적 대비가 관리가 안 되네. 그다음에 뭐 쓰레기 같은 거, 농산물 폐기물 이것도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하고요. 계속 관리가 되면 사진 업데이트 처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웹사이트 통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흙탕물 외에도 아까 뭐 비점오염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보면은 뭐 그 면적 아까 말씀드린 제가 한 9,000평 중에서 3,700평, 한 40% 정도가 불법 경영한 녹조 줄임들 하나의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갔을 때 이렇게 톱백으로 많이 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다양한